네, 안녕하세요. 양송이 쌤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 플래너를 활용한 교육과정 구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플래너를 열면 이와 같이 컨텐츠 사용이라는 경고창이 뜨는데요. 이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 열면 이런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이 팝업창 안에 있는 기능들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닫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것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여기 있는 학년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3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3학년으로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해당되는 이 편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교과 같은 경우는 국어부터 영어까지 이렇게 편제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나이스 편제명 그대로를 입력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두 번째 있는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나중에 시간표를 입력을 할 때 입력 양식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입력할 때 이와 같이 국어라고 입력을 하면 국어를 카운트를 하나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도 시간표 입력하는 양식인데요. 우리가 그냥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수업하는 시간 말고 교과 통합 시간 등에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업하는 국어 시간과 교과 통합 국어 시간을 구분지어서 나중에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좋은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별이 있고 괄호 있고 국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별은 앞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 국어라고 입력을 하면 하나가 카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괄호 열고 국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도 이렇게 카운트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봄 현장 하고 괄호 열고 국 이런 식으로 입력하더라도 국어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한 글자로 국 이렇게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 자, 이렇게 한 글자만 입력하면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 입력 양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 한 글자로 바뀌면 국어는 카운트 되지 않고 국 한 글자로 입력된 것만 이렇게 카운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이 좋아서 두 글자 형태, 기본 형태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이 첫 번째 줄에는 나이스에 들어가는 편제명을 그대로 적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율활동을 살펴보면 자율활동은 똑같은 자율활동인데 이렇게 입력 양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중에서 이렇게 자율, 자 하나로 써도 되고요. 뭐 학특이면 뭐 학급 특색 활동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자율활동을 시수를 확인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율활동 항목들을 만들어서 시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나 봉사 진로활동은 단일 시간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율활동만큼 여러 가지 분화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안전한 생활 같은 경우는 이곳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한 띄우고 생활로 나이스 편제명이 되어 있다면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간표 입력 양식을 이곳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년별 편제 구성, 시간표 입력 양식을 구성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더불어서 보조 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에 있는 기본적인 우리 편제 말고요. 이 엑셀 프로그램에서 내가 좀 더 과목처럼 기록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보조 편제에 4가지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충 행사 메모 편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보충은 방과 후 그런 보충 지도할 때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해서 보충을 했고요. 일과 중이 아닌 다른 행사 활동, 학교에 행사 활동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 편제, 그 다음에 매일매일 있는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해서 메모 편제 등을 이렇게 3가지를 기본적으로 세팅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필요 없다면 선생님들은 지우셔도 되고요. 뭐 지우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제 설정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편제와 보조 편제 설정이 다 마무리되었다면 편제에 맞춰서 프로그램 시트들을 생성해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프로그램 시트들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지우고 엑셀 파일을 처음 받았을 때 나오는 기본 세팅대로 변형 후에 프로그램 시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을 처음 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기본 시트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편제별 프로그램 시트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학년에 따라서 편제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제를 설정하신 후에 프로그램 시트를 각각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보라 색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1학기, 2학기 따로따로 생성할 수 있지만 1, 2학기를 한 번에 생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프로그램 시트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데요. 연한 하늘 색깔의 2학기 시트들과 연한 핑크 색깔의 1학기 시트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면 시트가 금방 완성이 되는데요. 네,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국어 시트, 사회 시트, 각 편제별 시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 봉진, 창체뿐만 아니라 보조 편제로 했던 보충 행사, 메모 시트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2학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편제 구성이 마무리되었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시트들을 생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초 시간표 틀을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 교시 표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엑셀 프로그램에서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초등에서는 거의 6교시까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교시입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아침 활동을 운영하고 싶다. 그럼 아침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1교시, 2교시, 그 다음에 중간, 놀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 4, 점심,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방과 후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칸을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해 두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아침, 그 다음에 중단놀이, 점심, 5, 6교시, 방과 후 이렇게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한 기존 해왔던 방식대로 세팅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교시까지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이 틀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월요일 날 수업 시간, 그 다음에 비는 시간, 화요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드래그한 영역은 기초 시간표를 넣는 영역인데요. 이곳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시간 등을 세팅해 두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만 저희 같은 경우는 6교시라서 6교시로 해놓고 나머지는 5교시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그 다음에 1학기 시간표 영역에 붙여놓고요. 자, 2학기 기초 시간표 영역에도 붙여주고 2학기 시간표 영역에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계의 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학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편제를 설정하고 시간표 입력 양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충 편제를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는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있는 이 틀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형식에 맞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수업하는 칸과 수업이 없는 칸 이렇게 구분지어서 미리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학사 일정 및 행사일을 입력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표 영역 안에요. 날짜별로 이렇게 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별로 27일, 3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 셀 날짜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3월 6일 선택된 셀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3월 2일 위에 입력을 하고 선택 날짜를 누르면 그 3월 2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 시간표 영역 안에 날짜를 확인해서 수업일과 수업하지 않는 날 이것을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과
여러 가지 행사일 등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날짜를 일일이 확인해서 수작업으로 해도 되지만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도우미라는 것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도우미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간단하게 학사 일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2일 날 시작을 하고요. 1학기 끝이 나는 것은 2023년 7월 27일입니다. 2학기 시작은 2023년 8월 28일이고요. 끝나는 날짜는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하고 나서요. 2학기 그 겨울방학 개학하는 때는 2024년 1월 29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8일에는 종업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방학 없이 바로 2학기 때 종업식까지 운영을 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 4개의 칸만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2학기 이렇게 넘어갈 때 연도를 정확하게 잘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업 일수 설정하기를 누르면 조금 로딩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수업일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수업이 없는 때는 이렇게 회색깔 비슷한 색으로 해서 칸들이 채워져서 수업이 없음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다음으로는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을 입력하는 방식은 이렇게 날짜에 3월 1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3.1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 3월 1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이렇게 3.1절 입력한 대로 해서 이 공휴일과 재량 휴업일을 표시하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칸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 학사 일정을 보면서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해서 1, 2학기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수업 일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입력했으면 1학기 표에 보면 수업 일수 카운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 일수 카운팅을 눌러보면 우리가 주별로 수업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요. 1학기에 총 102시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간 시수는 아직 2학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연간 시수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학기도 수업 일수 카운팅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2학기는 총 89일이고요. 이제 1, 2학기가 반영되어서 연간 수업 일수는 191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계획된 연간 수업 일수에 맞게끔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서 행사일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행사일을 입력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고정 행사 프로그램 셀 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색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행사일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월 21일 날 봄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데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자율로 잡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표 입력 양식인 괄호 열고 자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밑에는 그 행사 이름 봄 현장 체험 학습 이렇게 행사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4월 1일에 해당되는 날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이렇게 고정 프로그램 셀 색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행사일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행사 프로그램을 입력을 할 때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행사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메모를 삽입해서 행사명을 메모에 입력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두면 나중에 고정 프로그램을 반영했을 때 그 행사명이 이 단원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행사를 구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정 프로그램인 이 행사일을 입력을 할 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색상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다른 색상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색상을 여기에 등록해 놓고요. 이 색상을 이렇게 반영해서
행사일을 입력을 한다면 이 색상이 들어간 시간표들은 다 고정 프로그램, 즉 행사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여러 가지 칸이 있으니까 행사 프로그램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구분지어서 활용할 때는 여기에 다양한 색상들을 등록해 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사일, 즉 고정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도우미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선생님들이 이렇게 날짜를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니까요.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서 차근차근 행사들을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우미를 활용해서 1, 2학기 행사일들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 고정 기본 행사뿐만 아니라 이 학급, 학년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학급 활동 행사나 봉사 활동도 행사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행사의 첫머리마다 행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국어 글쓰기가 2시간이 이렇게 연달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다모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첫머리마다 이렇게 메모를 삽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 학년 교육 과정에 있는 행사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두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선생님들께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검정 색깔 진한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기준 시수를 입력하는 칸을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교과부 기준 같은 경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교과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본교 기준이 잘 세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교 기준이 선생님들이 맞춰야 되는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교 본교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창체까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체는 총 102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입력했더니 기준 시수는 986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행사일을 입력하면서 몇 개의 시수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수들과 비교를 해서 얼마가 모자란지 얼마가 남는지는 지금 제가 드래그한 영역에 표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 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간표의 영역으로 와서 시간표 제일 위쪽에 기초 시간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초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시간표를 넣을 때 저는 이런 색깔들을 좀 넣어 두었는데요. 이 색깔들은 전담이나 아니면 뭐 협력 수업 같은 걸 할 때 다른 시간표들과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이미 색깔을 넣어 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넣어도 되니까요. 선생님들 필요한 곳에 색깔을 넣어서 기초 시간표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시간표가 이제 입력이 되었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내가 기초 시간표를 넣고 싶은 영역만큼을 드래그를 해서 1학기 기초 시간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선생님들 화면에는 나올 거예요. 그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서 그 로딩 화면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로딩 화면이 가득 차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초 시간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기초 시간표를 입력을 할 때 여기 고정 프로그램 셀 3개 등록된 색상에는 덮어쓰기가 되지 않고 기초 시간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고정 프로그램 셀 색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색깔의 시간표를 미리 구성해 두고 시간표 반영을 하면 이 기초 시간표가 덮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기초 시간표를 구성하고 나서요,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그 독서 동아리 시간을 사서 선생님이 운영을 해 주십니다. 4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이렇게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이 있는 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초 시간표를 구성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특별하게 좀 바뀌는 시간표 등을 추가로 이렇게 구성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초 시간표를 입력하기 전에 이러한 색상으로
동아리 색상을 이곳에 기초시간표 적용 시 제외할 셀 3개에 등록을 해 두시면은 이 색은 또 피해서 이렇게 기초시간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요, 이후에 시간표가 바뀌어서 다시 기초시간표를 적용을 할 때, 자, 여기 있는 동아리 색상은 덮어쓰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색상들을 여기에 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기는 한번 미리 등록을 해서 기초시간표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같은 경우는 이 동아리 색상을 자, 2학기에도 동일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가 이 추석 전주와 그 다음에 이렇게 12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학교 교육 과정의 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행사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동아리를 따로 잡은 이유는 고정 프로그램, 행사일 같은 경우는 단일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1차 시부터 동아리 활동 차시가 16차시면 그 16차시까지의 활동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하루 스케줄이 변경이 되면 그 뒤에 게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스케줄이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지는 그렇게 순서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정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단일 행사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좀 띄엄띄엄 있거나 드문드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면 특정한 색상을 지정해서 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2학기로 넘어와서요. 자, 2학기 기초시간표도 1학기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자, 2학기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동아리가 여기 제외 색상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가 덮어쓰지 않고 지금 국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빈 곳에만 기초시간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기초시간표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어있는 곳 없이 다들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국어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모자라고 사회는 넘치고 이렇게 모자란 시간과 넘치는 시간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더니 986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991시간으로 전체 5시간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기준보다 5시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조절하면 충분히 조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수 기준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기초 시간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중요한 작업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프로그램 시트에 학습 내용 등을 입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좀 진한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연한 보라 색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나이스에 있는 그 학습 내용 부분의 공통적인 양식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학습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넣어 놓지 못했는데요. 워낙 출판사별로 다양하게 진도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나이스나 각 출판사의 진도표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연구회에서 공유하는 그런 학습 내용 등을 받으셔서 선생님들 출판사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제가 저희 학교 교과서에 맞춰서 진도표를 이렇게 입력해 두었습니다. 진도표를 다른 곳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도표를 구성하시고 나서 이 단원 쪽에요, 메모에 단원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입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런 그 학습 내용들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 수업 도구 팝업 창을 열었을 때 단원 제목과 그 다음에 학습할 내용, 쪽수, 그 다음에 그 단원의 성취 기준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영역에 이렇게 성취 기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입력해서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나머지 단원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을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이 메모 검색 필터링을 통해서
이 단원열에 있는 메모, 성취 기준이 메모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텍스트 필터링을 통해서 특정 성취 기준이 있는 단원을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들을 해주시면 나중에 재구성할 때 굉장히 유익하니까요. 꼭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전부 다 이렇게 넣어 두었는데요. 도덕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1학기, 2학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학습 내용을 다 넣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학기, 2학기 구분이 없는 교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넣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1, 2학기 구분 없는 것들은 전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틀이 없는데요. 요건 나중에 진도표를 생성하고 나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해도 되니까요. 먼저 우리가 교과서로 수업하는 이 변제들의 학습 내용을 미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내용을 입력해 두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해야 할 일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입력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천천히 선생님들께서 작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과정 기초 작업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지금 기초 시간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학습 내용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초 시간표의 시수를 우리 본교 기준에 맞게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요. 1, 2학기 좀 균등하게 반반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이 제일 많죠. 자, 수학이 많고 국어, 그 다음에 음악이 좀 모자라는 편이라서 뒤에 있는 시간, 수학 시간을 국어로 몇 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것은 회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두면 나중에 기초 시간표에서 이 회색이 들어간 거는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뒤에부터 하나, 둘, 그 다음에 2학기에도 좀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 3개가 없어지고 국어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국어는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3개가 깎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자란 것이 음악인데요. 자, 음악은 체육에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체육에서 1학기에 있는 요것을 이렇게 음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있는 음악도 이렇게 체육에서 제일 뒷부분에 있는 체육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뺐을 때 밑에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교과는 이런 식으로 남아 있고요.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이 28시간이나 모자랍니다. 네, 아마 자율활동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율활동으로 28시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끝부분에 있는 1, 2주 또는 3주까지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학급 특색 활동들을 넣었습니다. 자, 시간표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지금 창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지금 5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5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5시간의 여유를 뒤에 뭐 방학식 하는 날 좀 조정을 한다거나 해서 시간을 하나 없애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지금 방학식 하는 날 5교시로 잡혀 있는데요. 이때를 국어를 하나 없애고 학특을 2개를 이렇게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표를 조정을 할 때는요, 이 연간 시간표 시트 컨트롤 박스라는 것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면 선택되어 있는 시간표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국어 하나는 없애 보도록 할게요. 수업이 없는 요 기호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4시간이 됐는데요. 자, 또 시간이 하나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뭐 영어나 미술 시간 아니면 과학 시간 하나를 국어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시간 여유가 좀 남는다면 단축할 수 있는 날짜에는 이렇게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렇게 시수를 대략적으로 맞추고 나서요.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어 진도표를 보면요, 총 몇 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마지막부터 처음까지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은 개수가 총 94개라고 되어 있죠. 총 94차 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연간 시간표에 이렇게 보면요, 94차 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학기에 여기 상황을 보면요, 1학기 국어는 111시간입니다. 충분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여기 111시간은 교과 통합으로 되어 있는 시간들도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 시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과 통합을 제외한 순수하게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학습 내용을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를 다 구성했다면 여기 보시면 실제 수업 및 교과 통합 편성 시수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시간표에 있는 국어 교과 통합 시수와 그 다음에 실제 편성되어 있는 시수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앞서 이렇게 위에 괄호를 넣어서 넣은 거는 교과 통합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양식으로 넣은 거는 그냥 수업하는 국어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 통합은 6시간, 실제 수업은 105시간 되어 있죠. 자, 아까 국어 같은 경우는 94차 시의 수업이 필요했거든요. 이것도 매 시트마다 가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 시트별로 학습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편제별 기초 학습 내용 시수,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프로젝트 시트, 지금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프로젝트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시트,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성한 기본 시트에 있는 학습 내용의 전체 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카운트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국어는 실제 수업은 105시간인데 진도표상에 있는 수업은 94시간이기 때문에 11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도 여유가 있고요. 자, 도덕은 모자라죠. 자, 도덕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1, 2학기를 다 같이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1, 2학기 구분이 없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1, 2학기를 구분 지어서 잘라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꼭 그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교 기준을 넘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교과별 학습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차시 통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진도표상에서 수업해야 되는 내용이 94차시인데 내가 짜다 보니까 1학기에 국어가 좀 적고 2학기에는 국어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진도표에서는 94시간인데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뭐 80시간이다. 그럼 총 14차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차시 통합이 최대한 적게끔 이렇게 1, 2학기 배분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학기만 저는 지금 학습 내용을 넣어 두었는데요. 2학기도 같이 학습 내용을 넣어서 편성해 주시면 더욱더 균형 있는 그런 학습 내용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수표를 참고해 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시간표들을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간을 조정한 후에요, 지금 좀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학급 특색 활동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시간표들을 보면서 좀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시간표를 이동할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컨트롤 박스를 활용해서요, 시간표를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첫 1교시에 있는 학특을 2개를 선택해서요, 오른쪽으로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학특 2개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아니면은 뭐 3, 4교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을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기초 시간표와 좀 다르게 되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검정 색깔,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면 나중에 나이스에서 반별 시간표를 고칠 때 편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있는 학특 시간을 다른 쪽이랑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학특을 먼저 선택하고요. 위에 있는 선택 영역 데이터 교환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첫 번째 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한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꿀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한 영역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데이터 교환을 딱 누르면 이 두 개가 서로 교환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시간표를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축키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한데요. 컨트롤 Q는 첫 번째 칸, 컨트롤 W는 두 번째 칸, 컨트롤 E는 이 데이터 교환 버튼입니다. 자, QWE는 그 키보드에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Q, 컨트롤 W, 컨트롤 E 이렇게 해서 합특 상황을 이렇게 하나 쪽으로 몰아줬고요. 조금 더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선생님들이 더 바꿀 부분이 있다면 이동을 해서 시간표를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해서 제가 시간표를 다 조절을 해 보았습니다. 이 컨트롤 박스는 잠시 닫아 주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수가 전부 다 0이 되게끔 해두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플러스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꼭 0을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플러스 되어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단축하는 시간들을 좀 넣어서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특 같은 경우도 새학기 적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앞부분에 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특 같은 경우는 좀 뒷부분에 이렇게 뒀는데요. 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무슨 행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학특이랑 수업 내용을 바꿔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시수를 어느 정도 맞췄으면요. 이 시간표를 저장을 합니다. 자, 시간표를 저장을 하게 되면 각 고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과목별 프로그램 시트에 진도표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시간표 저장하기 버튼은 지금 제가 처음 누르지만 선생님들 중간에 수시로 눌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간표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이 시간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어야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스 바가 생기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 기다리면 진도표가 다 생성이 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도표가 다 반영이 되었는데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시간표 영역에서 차례대로 진도표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색깔들을 가진 시간표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고정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고정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고정 프로그램 색상들이 모여서 날짜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원에 적혀 있는 이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 메모에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봄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경우는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 있는 메모가 뒤에까지 쭉 연결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메모를 꼭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고정 프로그램을 학습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은 이 단원 내용을 컨트롤 C 해서 학습 내용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습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이 단원명 뒤에다가 한 칸 띄우거나 뒤에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서 그 학습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이 고정 시간표가 순서가 바뀌거나 좀 삭제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단원명과 여기 학습 내용에서 이 단원명이 들어간 내용들을 보고 자동 학습 내용 정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이걸 배치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 내용에 꼭 이 단원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에 단원명을 반드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학습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어 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를 한번 보니까 총 94차시였는데요. 실제로 국어가 편성되어 있던 것은 108시간이죠. 지금 더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단은 담임, 재량,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단원 평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1단원에서 학습 내용 추가
그걸 누르면 이렇게 한 칸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 더 늘려서 단원 평가라는 학습 내용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바꾸고, 자, 1단원 전체를 선택해서 차시 자동 카운트를 하면 차시가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원 평가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넘치겠죠. 이럴 때는 지울 부분을 선택하고 학습 내용 삭제를 누르시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에 학습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에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 내용을 보면 연차시로 되어 있는 그런 수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거 1시간 만에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지워주는 거죠. 하나를 지워줍니다. 지워주면 여기 2분의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워야 되겠죠.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9단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이 없고 8로 이렇게 차시가 건너뛰게 되죠. 그리고 전체 지금 7차시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처럼 8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 차시 자동 카운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시 통합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한 차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 상황을 보니까 2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시 통합과 반대로 차시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학습 내용 추가를 눌러서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밑에 반복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때도 이제 차시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차시였던 독서 단원이 이렇게 4차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차시 자동 카운트를 해서 차시 정렬을 해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 2개가 연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분의 1, 2분의 2처럼 차시 표시를 해주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연차시 자동 표시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차시 표시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들을 활용해서 여기 진도표에 맞게끔 이 내용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덕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가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4단원 중간에서 잘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전체적으로 다 잘라내어서, 자, 여기서 2학기 도덕으로 가보겠습니다. 2학기 도덕 하기 눌러서 2학기 도덕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학기 구분이 없는 교과 같은 경우는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은 차시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수에 맞춰서 시간표들을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시간표 진도표에 맞춰서 프로그램 시트의 그 편제별 학습 내용도 조정을 다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가 조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내용도 다 조정이 되었다면 이제 연간 진도표 시트로 넘어옵니다. 자, 연간 진도표 시트가 사실 메인 시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간 진도표 시트는 주요 데이터를 이렇게 기록하는 곳은 아니지만 시간표나 아니면 학습 내용 등을 이곳에 모두 다 불러와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는 시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이 시트에서만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행동 특성 기록 부분입니다. 행동 특성 기록은 이 연간 진도표 시트에서 메인 시트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 있는 학습 내용 등은 전부 다 프로그램 시트에 있는 내용들이 로드되어서 불러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원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연간 시간표에서 이 시간표 저장하기를 눌렀기 때문에 진도표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내용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불러올 때는 이 검정 색깔 버튼, 자, 중요한 버튼을 검정색으로 해두었습니다.
자, 고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그램, 과목별 프로그램. 이 과목별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 편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가 생기면서 조금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 시트에 있는 학습 내용들을 그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 시트의 학습 내용 일괄 가져오기가 완료되었다 라고 메시지가 뜨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표 내용에 맞춰서 학습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플래너 이 엑셀 프로그램은요, 이 연간 시간표 시트에서 시간표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으로 진도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각 프로그램 시트별로 구성해 둔 이 학습 프로그램, 학습 내용들을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그렇게 정렬된 것을 이 연간 진도표에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가지고 옴으로써 최종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영을 하실 때 오늘 학습 내용 바로가기 이걸 누르시면요, 자,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짜가 3월 22일인데요 3월 22일 수업 내용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내일 학습 내용 바로가기를 누르면 또 내일 수업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학습 내용들을 보시면서 수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만약에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수업 기록, 평가 기록, 뭐 행동 특성 누가 기록 이런 게 있으니까요, 기록들도 해가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교육과정 편성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나이스나 이지에듀, 스쿨마스터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짤 때 완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 편성 플래너는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에 맞춰서 운영하고 기록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은 이후에 운영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천천히 따라 하시면 충분히 기초 교육과정을 다 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 기초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